국제적으로 그렇게 폭등할 때 우리나라는 그렇게까지는 안 심했냐?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부동산 정책이 괜찮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사실 2008년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는 좀 쉽게 넘어갔다고 했어요. 조기에 수습했다고 이렇게 하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DTI, LTV 규제는 금융 규제가 있었어요. 미국은 주택에 대해서 모기지 회사들이 100% 이상 대출을 해줬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안 돼요. 그걸 한 정부가 노무현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금융위기를 수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전 정부의 금융 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금융 전문가들은 다 알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 괜찮은 정책이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예, 두 번째는 아까 예. 저는 한동대 문자부 대만초라고 합니다. 예. 그 앞쪽에 설명하신 그 토지제도 유형 보면 그 토지 공개념이라는 것이 토지 가치 공유제와 일맥상통하는 것인지 대한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구체적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토지의 공공성은 여러 가지 형태로 실현할 수 있는데요. 가장 핵심은 토지에서 생기는 가치를 공적으로 환수해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토지가치 공유제와 토지공 개념은 상당히 많이 통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면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고 이용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나는 물론 이용 규제라는 게 필요하지만 이용 규제 중심의 토지공 개념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지지하지 않고요. 그래서 토지에서 생기는 수익을 가능하면 공적으로 환수하고 그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토지공 개념의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시장 친화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토지공 개념이라고 하지 않고 시장 친화적 토지공 개념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뭐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요.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들어보면 그 시장 그 토지를 현행보다 더 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방안이 제 생각에는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예. 하나는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국가가 토지를 구입을 하는 것인데, 예. 첫 번째 것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너무 좀 빨갱이라든가 좀 저항이 좀 많고, 두 번째 것 같은 경우는 국가가 너무 세금이 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둘 다 좀 한계가 있어 보이고, 예. 그러니까 제3의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첫 번째 것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옳고 중요한 일 가운데 어렵지 않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그 토지 보유세를 강화하는 거는 이제 저항이 따르죠. 저항이 따르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리고 저 싱가포르에서는 이광료 수상이 물론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니까 쉬웠지만 그래도 30%가 안 됐다 그래요. 근데 20년 동안 그걸 매입을 해서 9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거 쉬웠겠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그걸 해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이건 하나의 우리나라 토지제도나 부동산 제도의 한 표대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해야죠. 자꾸. 근데 저항을 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한나라당, 그러니까 지금 새누리당이죠. 새누리당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회의원하고 제가 토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럼 부동산 보유세를 그럼 올리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그건 올려야죠. 이래요. 제가 그래서 딱 그 말 잡아가지고 지금 당신 그 말 한 거 내가 반드시 기억하고 있겠다. 앞으로 어떻게 그걸 올리는지 내가 지켜보겠다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그 모두가 다 인정해요. 그거
보유세 올려야 되는 거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아주 극렬한 학자들 몇천 반대까지 해요. 그 사람 이름 얘기하기 어렵지만, 근데 그거 말고는 대부분의 상식을 가진 분들이 우파든 좌파든 중도파든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된다는 건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해관계가 걸렸을 때 저항한다는 것인데, 이거는 뭐 사실 부동산에만 해당하겠어요? 다른 세금도 마찬가지죠. 소득세 올린다고 해보세요. 뭐 부자 증세 이러는데 부자들한테 한번 증세해보라고요. 그때부터는 완전히 난리가 날 겁니다. 세금은 어떤 세금이라도 올리려고 하면 저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조세학자들이 보유세, 부동산 보유세의 조세 저항이 가장 강할 것이라고 짐작을 해요. 근데 모르겠어요. 한번 올려보면, 예를 들면 부가가치세 올렸다. 박정희 정권이 그것 때문에 붕괴했다고 보는 학자들이 있거든요. 소득세를 일반적으로 올렸다. 이게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조세에는 저항이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넘어야 될 산이고, 이걸 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무지나 근시안적인 이심에 빠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알리고 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죠. 매입하는 거는 그거는 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이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통일이 되면 북한 땅은 전부 국공유니까 그거는 바로 이제 제가 앞에 적어놨습니다만은 싱가포르식의 제도를 바로 도입하면 되는 거니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도입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낳게 되면 이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겠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그런 시장 친화적 토지공개념을 구축해 나가야지 우리나라 우리 사회에 미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안 그러면 계속 우리가 겪어온 그런 어려움들을 앞으로도 겪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아까 마지막 질문을 하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저는 한동대에 다니는 김나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질문은 우리나라를 보면은 굉장히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최근에 사랑의 교회 논란도 있었는데요. 그런 교회의 건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토지에 대한 소유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교인으로서 함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가 성경적으로 배운 거, 이론적으로 배운 게 이렇게 사회의 교회의 소유를 환원하고 재산들을 더 나눠 써야 된다 이런 두 가지의 주장이 있는데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에서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되는 역할과 지금 현재 교수님 보시는 교회가 토지나 이런 재산 문제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교회가 부패했던 경우는 역사상 많거든요. 근데 교회가 부패할 때 꼭 생기는 일이 부동산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예배당을 가지면 안 된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해요.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를 살 수도 있고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그래서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것 그건 건강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를 뭐 교회는 무조건 고등학교 건물 빌려서 해야 돼요. 그것도 너무 지나친 논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사태는 너무 이거는 정도를 넘었다. 예를 들면 중요 도시에서 지금 어떤 붐이 불고 있느냐 하면 제가 처음에 수백억짜리 예배당을 지었다 이런 소문을 나더라고요. 수백억 들었다 이러더니 좀 있으니까 뭐 수천억이 들었다 이런 그거는요 그건 뭐 어떤 논리를 갖다 대도 잘못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목사님들이 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예배당을 수백억 수천억짜리를 짓고 대단한 어떤 성과를 올린 것처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 개교회가
너무 그렇게 팽창하지 않도록 미리 조정하는 게 필요하지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분립하고 그러면 작은 예배당들이 우리 한국에서 곳곳에 생깁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간 곳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예배당을 크게 지으려고 은행에 가면요 예배당 건축용 대출이 있어요. 보지도 않고 대출이 그 대출 받아가지고 예배당 짓다가 지금 이 경제위기 부동산 문제 거품 터지고 난 다음에 대출 못 갚아가지고 문제 생긴 교회들이 수두룩 합니다. 미국에 제가 어디 교회 얘기를 들었는데 아주 목회를 잘하던 목사 한 분이 그 예배당 무리하게 대출 받아서 짓다가 대출 받으니까 저기 교인들 전부 도장 찍어가지고 그 보증서고 해서 수십 명의 교인들 집 다 날리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건 뭐 몰라서 그동안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것까지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교회가 예배당을 가지지 말고 꼭 어디 가서 중고등학교 건물 강당을 써야 돼. 그건 너무 지나친 겁니다. 예, 아이고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미안합니다. 마치겠습니다.